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침 이른 시간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행사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는 한국노총 사무실 관계로 약식으로 국기전 경례를 하고 신정은 행정위원장 인사 말씀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귀한 고개를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 및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방에서 세상을 바뀌는 파란 셔츠 입은 신정은 국제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하는 여수 시민경청 투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은 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정원입니다. 이른 아침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인의 행사들은 되게 좀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뜨겁게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인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또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내친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오늘 여수 시민 그리고 일부 광양과 순천 시민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사실 제가 여수에 오는 거 참 더디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선거 시기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이 계시는 동네고 또 한편으로는 여수에 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수가 처한 현실은 우리 전남이 처한 현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때는 전남 광주의 경제의 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구권이 아니라 전남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경제도시, 산업도시 여수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점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상황을 지방에서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수에서는 여수가 처한 위기를 풀어야 되고 또 서부권에 가서 보면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명 미만 되는 면 단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만 미만의 자치단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평구는 인구 3만이 무너졌습니다. 구례는 2만에 육박해 있습니다. 곡성도, 보성도, 장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또 서부권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동부권은 산업 대전환의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길이 이런 새로운 이 전환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전남 광주 통합입니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남녀간의 결혼도 사귀기도 하고 서로를 다 이렇게 좀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 한 1개월 만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지어 지금도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통합이 되면 전남지사, 광주시장 따로 뽑는 거야? 같이 뽑는 거야? 이런 당연한 질문도 다시 여기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지사님 또 국회의원님 여러 또 정치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가 중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통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좋은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 도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에 어떤 우리 여수의 아주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가 와가지고 1,000억 이상의 그런 어떤 그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랑카드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좋은 국가 프로젝트도 막상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마지막 주판으로 계산해 보면 별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이라는 것도 금방 천지개벽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은 이제 시작되었다. 통합의 가치, 통합이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줘야 되는가? 첫째는 분권의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장은 뭐랄까요? 힘센 시장, 시장만 힘이 센 게 아니고 시, 군, 구가 같이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이 커져야 되죠. 그래서 통합은 그냥 이 행정통합으로 끝나지 않고 분권과 균형을 통해서 우리 균형을 잡아주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 시장의 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통합시의회가 또 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리고 또 이 큰 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통합시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이 과제, 이 관심일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은 실제로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통합은 정치인들의 통합일 뿐입니다. 이 통합의 조건을 잘 버무려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치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통합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신정훈에게 이 신정훈이 지금까지 통합 과정에서 노력해 왔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이 신정훈의 이 정치적인 과정을 보면 참 희한한 일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합특별법이, 아니 시와 도가 지금 통합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와 도가 이렇게 분리된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96년. 여기 여수분들은 상당히 똑똑하네요. 그 전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광주시였어요. 언제 광주시가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게 86년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86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군사정권이었죠? 뭐 전두환이 대통령이라 할 것도 없고 군사정권이었어요. 군사정권. 전두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윤석열보다 더한 독재자죠. 실제로 총칼을 겨누면서, 그리고 총칼로 집권한 사람 아닙니까? 정통성이 없는 전두환 정권이 87년도는 어떤 해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예요. 뭐 말인지 금방 이해 가시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광주 전남을 분리를 했어요. 어떤 명분으로? 광주시를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승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PT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 광주시청 앞에는 환영 광주광역시 승격 그랬어요. 여러분들 승격하면 경찰이 승진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처럼 좋은 일로 알고 우리는 프락하는 내가 그랬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이 내부 문건을 보면 광주시는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인구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호남의 민심을 좀 아우자, 이런 뜻에서 이 소위 말해서 시 승격을 시켰다고. 그런데 시 승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 승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광주와 전남이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영산포에 나주에 사는 신정훈은 영산포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82년도니까 분리되기 전이니까 갈 수 있었죠. 네. 영산포 중학교, 광주 이성고. 여기에도 저와 같은 세대면 여수 중학교 나와가지고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87년도 이후에는 못 가요. 소위 말해서 부모님이 광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그 학생들이 영산포 중학교 나와가지고 광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래왔다고요. 제가 그래서 95년도에 전남 도의원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도의원 할 때까지는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도청을 목포로 이전하는 그런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제가 도청 이전 반대 시도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뭔 말인지 약간 이해가 가시죠? 그때부터 시도민들은 전남도하고 이 광주시는 원래 한 뿌리고 한 살림인데 억지로 나눠서 시도가 되다 보니까 교육, 교통, 의료, 복지 여러 가지 것이 불편했다고요. 그리고 전남 광주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이 정치적인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힘이 분산돼.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 보셨죠? AI 데이터 센터가 해남에 오니까 광주로 올 줄 알았던 광주시장이 막 눈물을 흘렸어요. 또 전남지사는
광주의 것을 뺏어오니까 자기가 이긴 것처럼 또 만세를 불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월 9일날 청와대에서 뵀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나는 나름대로 전남 광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고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전남 광주에서는 둘이 싸우고 있더라. 금방 이해가 가시죠? 전남 광주는 원래 하나예요. 우리 지역의 경제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광주는 사람과 기술을 연구하고 전남은 그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테면 해남에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어디서 출퇴근할까요? 광주에서 길러지겠죠? 광주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마 대개 광주나 도시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업이 되는 거죠. 전남에 공장이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대체로 광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 키우고 그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전남 광주는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은 어떨까요? 광주에 오는 사람이 광주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주 온 사람이 광주 들렸다가 이웃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 관광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세워져야 되는데 여수 따로, 구례 따로, 곡성 따로 관광계획이 세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이해는 가시죠? 원래 살림살이가 하나였던 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쪼개놓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 성과도 안 오르는 것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전남도에는 시도 통합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까까머리 신정호는 이 머리를 삭발하고 전남도청 무안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시도 통합을 추진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30년이 지난 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돼가지고 시도 통합 방망이를 때리니까 희한한 일이죠. 그러죠? 여러분 혹시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박선원 의원 유튜브 본 사람? 신정원 유튜브. 그렇죠, 봤죠? 거기서 그 한 이야기. 옛날에 지가 통합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제 힘으로 한 건 아니죠. 우연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결과 과정이 거쳐서 왔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된 거지만 내용으로 보면 원래 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서로 협력해서 대외적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외교나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들을 서울특별시 수준의 권한들을 갖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 복지, 교육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복자가 없어요. 이런 좋은 조건을 5조 원까지 묶어가지고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잘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수의 문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동북권의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아니면 건의사항을 아니면 제안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한두 분 이야기 듣고 제가 답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누가 한번 좀 여수 시민을 대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예, 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 신정훈이 온다니까 큰 맘 먹고 왔을 거 아닙니까? 또 저기 노조 우리 위원장님, 정책실장님 오셨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저기 노조 위원장 먼저, 정책실장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드릴게요. 저를 갑자기 높여주셨는데 제가 좀 생각하게 제가 저는 LG와 정치적 동생입니다. 좀 젊은 나이에 신정훈 의원님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에 서민들을 생각하고 글쎄도 이렇게 관련돼서 제공하는 그런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수, 전남, 광주 통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부에 저희의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부에 서 있지만 4주씩 5년 20조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동북권을 보시면 서교학이 정말 중요한 태생학인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이제 서구권의 데이터 상태가 가져가지만 동북권에 대한 철학, 화학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서민들, 상권들까지 지금 어렵게 힘들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수 순천 분양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통합 부지가 계신다면 네.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정치국장 백종승입니다. 네, 백종승. LG화학입니까? 예. 네. 우리 박동현 전 선배님. 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30년 전에로 거슬러 나가면은 전남이 동북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정훈 의원을 악발이라고 했습니다. 악발이.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제 여수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30년 동안 동부 지역의 도지사가 없었습니다. 전부 서부 출신들만 도지사를 30년 동안 이 전남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특히나 여수 쪽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받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서 만약에 통합시장이 되시면은 우리 동북권에 사시는 우리 동북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소외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수가 산단이 이렇게 몰락하고 보니까 몰락은 아니지만 몰락하게 가고 있는 단계니까 여수시의 경제도 완전히 지금 바닥이고 또 인구도 엄청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서 보관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놨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고 해서 즉석에서 그냥 우리 여수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는 부분, 나도 궁금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훈 의원님은요, 저랑 같이 30년 전에 전남 도읍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대선배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여수 시민 권석환입니다. 우리 또 신정훈 의원님 또 여수 이렇게 방문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의 또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또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여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특별법이 만들면서 통과 과정까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하고요. 또 혹시 통과는 됐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특히 여수 동부권 뭐가 좋아지느냐.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도 많은 분들이 통합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여수가 위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장께서 또 직접 관여를 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로 오심으로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세 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혹시 또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더 정리하셨다가 간단히 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하셨죠? 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오래 이 사람도 그 이야기 했고 저 사람도 그 이야기 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여수의 화학산단의 여러 가지 이 과잉, 국제적인 어떤 수요 공급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시장이 더 커질 수 없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처지다라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것도 다 줄여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법 내에서는 이 여수의 화학산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거기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 조철현 의원이 제기한 그런 법이나 또 우리 권양현 의원이 제기한 철강법이나 여기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수의 화학산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수의 이 화학산단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에틸렌 중심의 이런 이 상품을 가지고는 더 이제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정밀화학으로 또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지원들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 담은 것이 지난번에 이 조철현법이에요. 그리고 이번 통합특별법에도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서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통합 새 특별시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2002년도 나주시장이었습니다. 2002년도 제 나이가 38살인데 나주시장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 민주당 시장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신정훈은 우리 박동현 의원님하고 도의원 할 때도 제가 민주당이었어요. 뭐였어요? 무소속이었어요. 예, 제가 2차례 도의원을 했는데도 무소속, 시장도 무소속이었어요. 4차례. 그때 제가 우리 지역이 계속 그때부터 인구가 줄어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계속 침체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정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산업계 동향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혁신도시는 뭐였냐? 그냥 공공기관이 와서 업무 보는 데가 아니에요.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관련된 산업을 지역으로 함께 가져오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여수의 화학산단은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하는 공급이 과잉이에요. 줄여가야 돼요. 새로운 미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상품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따르는 연구와 기술이 뒷받침돼야지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라. 수소 기반의 새로운 화학산업, 또 정밀화학, 또 새로운 이 여수 산단의 이 산업들이 커나가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술과 인재가 양성이 돼야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장치도 시설도 바꿔야 돼요. 새로운 기술도 연구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도 키워내야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원인도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해결책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합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는 재정, 5조 원의 재정이 있죠. 1년에 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소위 말해서 행정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시지만 가용재원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 10조 원의 돈은 있는데 도지사가 10조 원치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냥 들어가고 나머지 중에서 자기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5조 원이 큰 돈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이것을 화학산업의 산업 대전환, 또 구조 조정, 새로운 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에 투입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사업들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대기업들은 뚝딱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국가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전자 또 에너지 관련 모든 기술들은 국가의 R&D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민간이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수 화학산업, 광양의 제철산업은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더 이상 이대로 갈 수가 없고 새로운 산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 통합시의 재정과 이 법령 특례를 잘 활용해서 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한전을 가져왔는데 한전이 와서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전 대학을 나주에다 만들었죠. 그래서 에너지 관련 신기술들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 인공태양연구소를 이 나주에 가졌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과 대학과 그런 연구소가 함께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인력과 기술을 양성한다. 이런 의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정호는 그러면 나주 사람께 나주를 위해서만 이러건데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젊은 시절 때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겠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과 함께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5조 원 그리고 행정통합특별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특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수가 어디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수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함께 힘차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 성함인데 갑자기 권석환 전 시의원님 우리 박동현 의원님이 저한테 악바리라고 했어요. 악바리 같이 보이려면 손둥이 같이 보여요.
네. 자, 손들이 같이 보이는 사람 박수. 앞발이 같이 보이는 사람 박수. 아니, 박수 치면 안 되죠.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근데 서보 씨 앞발에다 막 박수 치면 제가 무지개 좀 서운하죠. 제가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동현 의원님 나오실지 몰랐어요. 사실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만나 자주 뭐 식사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년 전을 추억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저 어렸을 때 30대 제가 초반에 도의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악발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때 악발이었습니다. 네, 제가 무소속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지역민들이 나한테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또 그 어려운 무소속 도의원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악발이 같이 했던 일이 도청 이전 반대였죠? 기억하시죠? 이제 제가 농민들 문제를 가장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도청 이전 반대를 그렇게 머리 깎고 싸웠어요. 근데 저분들이 다 저를 막 뜯어내가지고, 특히 목포분들이, 민주당 분들이 그랬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한테 어떤 선택이 좋을까? 저는 그때 우리 전남 광주가 가난하지만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나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 시민 일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청의 목포 이전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악바리 같이 싸웠던 그런 그리고 동구권의 서해강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셨는데 저는 동구권의 서해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 동구권이 이렇게 동구권은 서구권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마 순천이나 여수나 광양에 오면 이 서구권의 강진이나 뭐 보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그야말로 우중충하잖아요. 가난하고 농촌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서해감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정말 동부권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저도 존재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과 또 중부권을 위해서 일해 왔다면 이 동부권에 대한 이 산업 문제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는 돼요.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하면 제가 제일 잘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행정안전위원장을 시켰잖아요. 또 그 뭡니까 선대위에 뭐랄까요? 그 조직총괄본부장이면요 제일 믿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수의 이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산업대전환에 있어서 그냥 말이 쉬운 이야기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만큼 그것보다 2배, 3배 어려운 것이 있는 산업을 다른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동부권의 이 장치 산업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 서부권에 많이 있어요. 서부권에. 그리고 이 서부권에 있는 에너지를 저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보내요. 수도권까지 보낸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값싼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산업을 키워나가자. 이게 제 주장이고 제가 제일 먼저 이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R200산단을 준다고 그래요. R200산단은 뭔지 아시죠? 기존의 석유 또 석탄을 떼가지고 만든 이 탄소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를 사용한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대개 그런 산업들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이런 장치 산업. 이 산업에 전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 전환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는 이 화학 산업을 정밀화하고 하게 되면 소재 부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산업을 동부권의 R200 산단과 연계해가지고 이 순천, 광양, 여수 쪽에 그런 새로운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월 9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부에는 첫 번째 사명이 호남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이 들으면 좀 들을까 무서울 정도로 나 있을 때 호남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심지어는 다른 시도가 통합되는 것을 조금 꺼리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 하다가 잘못하고 뻔했어요. 실제로 본심이 푹 나와버렸다. 오로지 이번 기회는 호남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때 대통령의 의지를 잘 담아가지고 이런 동부권의 산업전환 신정훈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권석한 의원님 이야기한 거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훅 가고 그러네. 제가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내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냥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올린 법만 통과시켰겠어요? 아니면 신정훈의 특징이 있는 법을 만들었겠어요? 신정훈은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전남도하고 광주시는 통합특별법에 뭘 심었냐? 일단 돈을 많이 주라. 두 번째는 특례를 많이 주라. 이 두 가지에서 300개 특례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큰 일이에요. 신정훈의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 잘 살아요? 잘 살기도 하지만 위험하죠. 가족 간에 화합을 못하면 오히려 돈이 복이죠. 저는 돈보다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지방자치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이 돈이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첫째, 신정훈은 이 특별법에다가 의회의 권한을 키웠어요. 지방의회가 특별시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각종 권한을 키워놨어요. 대표적인 것이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부시장 3명이 4명으로 늘었는데 부시장 임명에 있어도 도지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인사청문회. 그리고 감사위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에 있으니까 맨날 정권을 위한 감사만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쪽으로 옮기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을 이번 통합 시법에 제가 심었다. 두 번째로는 통합특별시에 온 재정과 이 권한을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자치를 담당하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많이 내려줘야 돼요. 도지사만 힘이 센 이 특별시가 아니라 시장만 특별시에 힘이 센 특별시가 아니라 그 권한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줘요.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신정에 써놨어요. 잘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자랑할 게 하나 있네. 거기는 통합된 특별시에 통합된 대학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통합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구 사람들이 그때 자기 법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울면 저한테 하소연했던 게 뭐냐? 대구의 주호영 의원 부의장인데 그날 우리 행안위 소속이 광주 공공항 이전할 때는 우리 법에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대구법에는 그게 없어요.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그것을 자기들도 그렇게 해주라 했는데 신정훈이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해주는 게 한평생이 맞냐?
우리는 그동안 청와대와 우리 시도지사가 6번에 걸쳐서 6자회담을 했잖아요. 노력한 결과인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국법에는 없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지원 근거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잘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달라지냐, 이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장 군수들이 이제 잘해야죠. 잘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가 그렇게 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권한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이제 마지막 예, 한두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분 선배님. 자, 간단히 시간이 많이 우리 걸리는데. 신 의원님을 내가 박선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신정훈 의원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정말로 통합시장으로 참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잠바 입고 다니는데 오늘 또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성함이요? 저는 김요한입니다. 김요한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갖고 이제 제가 80년도 후반, 90년도 초에 내가 이제 한국 정치에 중앙 정치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특별시장님이 되시면은 여수시나 기타 광양시나 여기도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지금 각 지역이 트렌드가 있는 지역이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남이면 미역, 예를 들어서 무슨 전북양식이면 전북양식, 여천공단이면 여천에너지공단,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구성 있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짧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시장이 되시면은 어느 한 지역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청을 쭉 갖다 놓고 1시간 40분을 가야 되고, 여기서 광주까지 차 타고 가려면은 1시간 40분 걸립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목표는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역 이기주의야. 전라남도 땅을 또 더 나아서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지도를 보고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갔다 하는 애국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전부 이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라 그러면은 정말로 짜증나고 정치가 잘 흔들려 있어. 아니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아들이 줄줄이로 국회의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사이라고 공천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부터 민주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박수! 마지막 발언이 아주 그냥 가슴을 푹 찔러버렸습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대통령 사원으로 국회의원 자리가 어딨냐. 잠깐 이쪽에서 말씀 조금 더 짧게 해주세요. KCL에 있는 성재라고 합니다. 특하게 이쪽 동네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반도체 설계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정부 관련된 연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좀 깁니다. KCL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여수 쪽에 와서 현재 이제 R&D 기획하고 과제를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의원이 전에 찾아뵙던 나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와서 6년 정도 지났는데요. 23년도, 24년도 이쪽에 이제 전 정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단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99조 원에서 85조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여수 시청에 들어가는 세금이 1,500억 원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다 산단에서 나오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들이 다 그 외에 사는 여수시에 계시는 분들, 지나 이런 분들의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조금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겠죠. 나프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R&D가 많이 필요할 상황이거든요. 미래에는 결국 R&D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1년, 2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 이 지역에서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반도체를 여수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쪽을 많이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반 하에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광주나 이쪽에서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들 행안위에 계시니까 공무원분들의 인식입니다. 공무원분들이 R&D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냥 시나 이쪽 관련된 도에서 줘야 될 돈, 그냥 와서 갔다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될 돈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인식하시는데 다행히 전남도는 그러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여수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이제 저 같은 경우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항상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원 경쟁을 하는 거죠. 창원, 부산 이쪽에서는 지방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을 다 가지고 갑니다. 호남은 이미 정부에서 주는 돈은 150억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200억 넣어서 350억 사업하겠다. 여수시는 뭐 50억밖에 못 준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하니까 좀 고려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에게 인지를 좀 지켜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서 볼 줄 몰랐네. 네. 잠깐만요. 오늘 타이틀이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경청 투어 여수 시민이 묻고 신정훈이 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정훈 행안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묻는 질문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그 점이 아쉬운 것 같고요. 마이크 드세요, 마이크 놓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을 많이 떠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놓고 제가 준비해온 걸 한번 기회가 안 드릴게 그래요. 안 들리죠? 가세요, 얼른 가세요. 시간이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 존경하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여수시 법인택시기사 김대현입니다. 법인택시기사님들의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과 차후 개선을 한 번이라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시급이 아닌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최근 동료 기사가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가족은 불행을 겪었음에도 동료들은 생활고를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12시간씩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 번쯤이라도 같이 현장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작년에는 전남도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격려차 일회성 3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도 생사를 오가며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역 국회의원은 법인택시회사 대표 출신을 선임 비서관으로 기용해서 노동자의 고충을 무시해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처사라고만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득권 정치의 독성과 부패와 무능함 아닌가요? 전남 광주 통합 설계 항목에 1호 법안으로 즉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신 후 빠르게 바꿔줄 의지는 있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참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한 지역에 편중돼 있는 예산, 편중돼 있는 행정 서비스, 편중돼 있는 도청 소재지 이 부분 좀 개선해달라 하는 문제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정치에 대한 기득권 정치에 대한 아주 신랄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부분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고,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도 오로지 주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득권은 여전히 혁파돼야 됩니다. 전남이 지금까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오기까지 누구한테 책임을 굳이 묻는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그대로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일까 하고 해봤고, 아니야 이 사람일 것 같아 해가지고 해봤고, 또 바꿔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속된 말처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지방자치 30년 전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 소멸이고 그것이 오늘 여수 산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택시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국민의힘이 그런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니 부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산 민주당이라면 이해하겠는데, 30년 40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전남의 민주당이 우리에게 이 정도밖에 못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정치가 달라져야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하셔야, 우리의 선택이 이번에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집요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손재열 우리 이 시민께서 참 R&D 이야기하면 그거 뭔다냐, 대학생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냐, 대학 교수 퍼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니 산업이 일자리가 생기려면 R&D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남이 국가 R&D 1%밖에 차지 않아요. 전남은 먹고 사는 데가 지금 급하니까 R&D 연구개발에 돈 안 줘. 쓸 데가 없어 지금. 바빠. 그런데 이 지역이 장차 미래로 가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려면, 반도체 기업이 이 정도로 이 나주까지 이 전남까지 오려면, 여수의 화학산단이 살아나려면 기술이 앞서가야 돼요. 국가 R&D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돼요. 두 번째,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에게 공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방 예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요. 그래야지 국가의 산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한전대학과 이 인공태양이 중요했어요. 인공태양은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초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되려면 여러 가지의 기술이 연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산업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 환경이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나아지고. 신정은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새로운 변화는, 내가 인공태양을 알겠습니까? 내가 석유화학을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선운지는 잘 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인식하겠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택시. 공교롭게 오늘 잘 만났네. 사실 대한민국의 택시 정책을 최초로 한 사람은 접니다. 대한민국의 마을 택시, 100원 택시의 원조를 2006년도에 나주시장이 신정훈이 했습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 검색해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 신정훈의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좀 많이 이야기해 보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택시가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버스 교통, 노선과 시간을 정해서 다니는 교통은 우리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공공형 택시로 바꾸려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8,000대 택시, 전남에 있는 이 한 2만 대에 가까운 택시, 이 택시, 나주에서 제가 처음으로 마을 택시를 했었는데요. 이걸 공공형 택시로 대중교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 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르는 공공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에는 1년에 4조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택시는 지원을 거의 않죠. 택시 교통이 우리 노약자, 아동 청소년, 여성, 택시, 이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했고 국가 지원을 못 받아.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택시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요, 택시 비용이 비싸냐? 안 비싼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대중교통에다는 보조금을 많이 퍼주니까 싸게 운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양반한테 내가 이로되라고. 대한민국에서 택시를 가장 많이 타는 국회의원 누굴까요? 신정훈. 저는 국회에 자가용이 없습니다. 택시가 제 주 교통수단입니다. 네, 그 정도 하면 아시겠죠. 제가 국회 제 행정자치위원장인데도 행정안전위원장이 자가용이 없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택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통수단이고 이 택시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대통령도 연구하고 있고 신정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시간이 허재였어. 아니, 장님 저랑 다시 통화하시죠. 오늘 반갑습니다. 만나서 신정훈을 알아야 여수의 아픔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도의원, 시장 또 민주당에 와서 삼선 의원으로서 이 아픔을 오늘 왜 여수를 찾아왔겠습니까? 여수의 아픔을 풀려면은 신정훈 의원이 전남 광주 특별 시장이 돼야 됩니다. 신정훈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여수 시민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수 시민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벌떼와 같이, 모래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신정훈을 밀어줘서 우리 여수의 동구분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라도 여수 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이야기 듣는 것이 오늘 저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드린 명함이나 제 SNS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꼭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선배님들, 오늘 또 이렇게 축하 격려의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어진 저의 기회와 저에게 힘이 있다면 정말 우리 전남 정치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제 30년 동안 전남 사람들이 전남 정치를 키워왔고 지켜왔고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정치가 전남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그 길에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